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최근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넘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자 윤석열이 슬슬 이성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분위기처럼 망언을 넘어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꺼내들고 이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할 정도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눈깔 돌아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제 윤석열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거친 말을 서슴없이 쏟아냈는데,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토론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메모를 해왔는데 다른 말씀을 먼저 올리겠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가 비전과 정책이 숙지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를 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거를 먼저 밝혀라.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이다. 예전에는 탈원전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감원전으로 바뀌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짠다. 이거 뭐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과 16번이나 매치를 한 사람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도 3번밖에 안 한다. 힐러리와 트럼프도 3번 했고 바이든 때는 코로나 때문에 2번 했다 라고 입을 털면서 토론에 안 나가는 것을 열심히 침튀겨가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 후보의 수준이 너무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토론에 나가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팩트 체크를 하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딱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벌벌 기면서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야, 내가 힘없어서 싸움 안 하는 줄 알아? 라고 허세 부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말이죠. 이외에도 윤석열은 안동연설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독재 정부는 경제를 확실히 살려놨다. 좌익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민주화운동 대열에 끼어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완전히 막장으로 가자는 거지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이념론, 색깔론 할 것 없이 던질 수 있는 것은 막 던져보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나땡이라고 했던 겁니다. 윤석열이 이러면 이럴수록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도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책도 비전도 아는 것도 없이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답시고 떠드시는데, 화를 내도 떨어지고 도망쳐도 떨어지고 덤벼도 떨어지고 웃어도 떨어지고 딜라를 해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본색이 그대로 나오지요. 화를 냈다, 회유했다, 윽박질렀다, 달랬다, 별의별 짓을 다 해본들 지 맘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지지율의 추락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세고 더 강하게 막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이 이처럼 눈깔이 돌아가서 막 내지르자 민주당의 조섭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서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경북까지 내려가 경쟁 상대의 색깔론을 더 씌우고 현 정부의 독재의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다. 자신의 내용 없음과 준비 부족,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정부 여당에 대한 증오심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코일구 위기에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킬 일꾼이지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싸움꾼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둠으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책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참 비교 자체를 논할 수도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대선 후보라고 다 같은 후보는 아닌 듯합니다. 어디 극우 유튜버나 일베 사이트나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참 생각하는 거나 표현하는 방법 등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을 것이고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본인도 본인이지만 지금 김건희 문제가 끝이 없어서 매일매일 이들의 기사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피로감이 많으십니다. 앞서 김건희가 수원여대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당시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이고 시간 강사는 채용으로 뽑는 것이 공채로 뽑는 게 아니다.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라고 눈을 부라리며 기자들을 윽박질렀던 윤석열의 발언과 모 교수가 김건희를 추천해서 위촉했다는 국임당의 설명이 뒤집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 교직원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일명 사국본은 수원여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씨가 2006년 12월에 응모했던 광고영상과 지원 겸임교수 응모자는 여러 명이었고 최종 면접에 올라간 사람도 김건희와 함께 복수의 응모자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원여대도 2006년도 12월 김건희가 겸임교수에 응모했을 당시에 김건희 말고도 다른 응모자들이 제출한 관련 응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국 사학국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들은 대상은 해당 대학의 관계자다. 수원여대 당시 채용이 여러 명의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공채로 진행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료 보지 않고 뽑았다거나 김건희가 추천 위촉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겸임교수 공채에 다수의 응모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건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이번에는 또 무슨 해명을 하실 건지 궁금해집니다. 누나를 부라리면서 김건희 말만 듣지 말고요. 직접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하면 윤석열 아닙니까? 결국엔 피해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남편한테 하고 그 남편은 감동받은 척을 하고 아무래도 2021년 연말 연기 대상을 노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